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, 제목부터가 조금은 비밀스럽고 또 궁금증을 자아냅니다. 빈센트에게 가면 테오가 있다.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? 자,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. 그러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던 한국의 어느 시골 두부 공장이랑 저 멀리 네덜란드에서 별이 빛나는 밤을 그렸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영혼. 이 둘 사이에 아주 놀라운 연결고리가 있다면 여러분 믿어지시나요?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, 바로 여기입니다. 파주 눌놀이라는 곳에 있는 빈센트라는 작은 카페에서부터 출발해요. 이 카페에 원래는 두부 공장이었대요. 거의 허물어져 가던 건물을 누군가가 정성껏 손봐서 지금처럼 아늑한 공간으로 만들었죠. 안에 딱 들어서면 벽마다 고흐의 그림들이 쫙 걸려 있고요. 가만히 귀 기울이면 돈 맥클린의 노래, 빈센트가 흘러나올 때도 있어요. 그냥 예쁜 카페라기보단 화가 고흐를 향한 진심이 담긴 그런 헌정의 공간 같다는 느낌이 들죠. 그런데 말이죠. 이 카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예술가를 좋아하는 마음 그 이상으로 훨씬 더 깊이 들어갑니다.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지금부터예요. 놀랍게도 이 카페 사장님이 빈센트라는 이름을 붙인 진짜 이유는 고흐의 그림 때문이 아니었어요. 바로 신학자 헬리나우엔이 쓴 아주 짧은 글 하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.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단순한 예술 감상에서 아주 깊은 영혼의 탐구로 방향을 확 트게 됩니다. 헨리 나우엔은 고흐의 삶을 소명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하는데요. 이게 뭐냐면 내가 원해서 선택한 역할이라기보다는 피할 수 없이 나에게 주어진 운명 같은 거 있죠. 그런 걸 말해요. 그렇다면 빈센트 반 고흐가 평생 외면할 수 없었던 그의 진짜 소명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?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야기의 가장 심장부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. 한 예술가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었던 아주 복잡하고도 애틋한 가족의 이야기 속으로 말이죠.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한데요. 빈센트의 삶에는 사실상 이름이 같은 두 명의 테오가 있었어요. 한 명은 목사였던 아버지, 테오도루스 반 고흐. 빈센트가 존경했지만 평생 아들을 이해해주지 못했던 분이죠.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바로 4살 터울의 동생 테오입니다. 이 동생 테오야말로 형이 아버지에게서 그토록 받고 싶어 했던 인정과 지지를 평생토록 보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. 근데 더 가슴 아픈 사실이 있습니다. 빈센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셋이었다는 거예요. 첫 번째는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난 형. 두 번째는 그 죽은 형과 똑같은 이름을 물려받아서 평생 그 그림자 아래 살아야 했던 화가 바로 우리 모두가 아는 그 빈센트 반 고흐죠. 그리고 세 번째, 동생 테오가 낳은 아들, 조카 빈센트. 바로 이 세 번째 빈센트가 삼촌의 유산을 지켜서 지금의 반 고흐 미술관을 만들게 됩니다. 빈센트라는 이름 안에 비극과 유산이 운명처럼 뒤엉켜 있었던 거죠. 자,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. 그 모든 고통 속에서 피어난 빈센트의 진짜 소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? 빈센트는 정말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. 정신병원에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발작과 싸웠고 심지어는 물감을 삼키려고 할 정도로 괴로워했죠.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 중 하나인 별이 빛나는 밤이 바로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태어났습니다.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. 바로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동생한테 이런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.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가 하는 사실이야. 가능한 한 많이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, 거기에 진짜 힘이 있어. 자기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인과 세상을 향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. 그의 고통이 역설적으로 얼마나 크고 깊은 사랑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것. 바로 이 지점에서 헬레나우에는 답을 찾아냅니다. 빈센트의 소명은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었다. 그건 바로 긍휼이었다라는 거죠. 다른 사람의 고통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아픔에 공감하고 그 사람의 존엄성을 발견해주는 마음. 그것이 바로 빈센트의 소명이었습니다. 그리고 빈센트의 이 긍휼은요, 나중에 조카, 그러니까 세 번째 빈센트의 말을 통해서도 증명이 돼요. 수많은 사람들이 삼촌의 그림 앞에서 마치 자기 마음을 다 알아주는 것 같은 깊은 위로를 느꼈다고 증언하거든요. 그의 긍휼이 캔버스를 뚫고 나와 세대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가닿은 거죠. 자, 이제 이 모든 걸 알게 된 우리가
다시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? 파주에 있던 그 작은 카페로요. 이제 이 카페가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? 벽에 걸린 그림들은 분명 빈센트의 작품이지만 그 그림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평생을 바쳐 믿어준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. 바로 동생 테오. 어쩌면 이 공간은 화가 빈센트뿐만 아니라 그를 존재하게 했던 위대한 지지자 테오를 함께 기리는 기념비 같은 곳일지도 모릅니다. 그래서 바로 이 문장이 완성되는 겁니다. 빈센트에 가면 테오를 만날 수 있다. 한 사람의 위대한 재능 뒤에는 그 재능이 꺼지지 않도록 끝까지 믿어준 또 다른 한 사람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.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우리 모두의 삶에도 빈센트처럼 외롭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잖아요. 그럴 때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당신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게 만들어주는 사람, 당신의 테오는 누구인가요? 한 번쯤 꼭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